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며 대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선고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이던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1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 측에서 건강을 이유로 2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 주간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좀 법조계가 주목하는 사건들이 중요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나오는데 당초 지난 16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그 16일 날 나올 선고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중에서 지금 주목받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1심, 2심에서는 다 그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안 냈다라고 해서 이게 정치자금, 그러니까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었는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통상 이제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된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소유지라는 특검이 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면서 선고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판결문 검토를 위해서 일주일가량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1,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진관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 유죄가 나왔던 겁니까? 일단 먼저 왜 무죄가 났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 1, 2심 같은 경우에는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좀 돈을 주고 받을 만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여론조사 업체의 홍보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돌렸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릴 필요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하면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제공받기로 하는 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게 녹화 중계로 나왔는데 이런 사건들이 왜 중계가 계속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진관 판사가 내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왜 지금 재판을 중계를 하는지 그 부분은 특검법 규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재판 선고나 이런 거를 중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보면은 이 특검이 재판 중계를 요청할 경우에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하는 일종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중계를 허락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생중계가 아니고 녹화 중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푸는 그런 형식으로 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네. 일단 사건의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를 받고도 돈을 안 냈다라는 그런 사건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본인이 네. 낸 게 아니라 이 정치적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이제 돈을 내라라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둘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가 좌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진관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이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결론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거 뭐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법조계에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제 특검이 그야말로 특별검사니까 굉장히 센 구형량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수사기관인데 네. 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했는데 23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25년이 나왔습니다. 네. 법조계에서 판결을 할 때마다 놀랐는데 이 정도 형량이 나오는 것은 이건 사실 통상적이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 이것은 결국 어떤 이 내란 사건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신념 이런 게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건 때마다 재판부마다 좀 다른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이 사법부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이 통상 이런 사건들이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도 정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법조계 평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 중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판사들이 위로부터의 영향이나 어떤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징표가 아니겠느냐. 사법의 독립성의 또 다른 징표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그런데 일단 그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판사에 따라서 유무죄라든지 양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차이가 심한 거 아니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어떤 내각의 일원으로서 그 기소가 된 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심 7년, 2심 9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1심에서 지금 2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형이 너무 재판부에 따라서 불균형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유무죄와 양형이 심하게 달라지는 것은 결국 사법 신뢰에 굉장히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아마 판가름이 날 예정이고요. 1심, 2심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무죄가 났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만 지금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1심, 2심대로 만약에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2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이 취지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